자, 이차 함수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 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딴 설명은 이제 안 하고요. 확인만 하나 딱. 우리 이제 좀 통일 좀 하자. 이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으로 언제나 반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축이야. 물론 님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계산 중3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아무리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 있어도 그냥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일단 최고차함계수 1이어야 되니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니들이 잘 아는 요거 반땡 제곱 알지? 반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한 거 뒤에 붙여줘야 되고, 바로 즉석해서 바로 빼줘야 되고, 그럼 요거 세 개가 바로 요거 완전 제곱식이고, 쓰고 얘는 이렇게 곱해서 빼고 요런 작업들 있잖아. 그치? 이건 너무 그지같이 주어져 있지만 그냥 보통은 평범한 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쉬운 걸로다가 하지. 이러면 이제 최고차함계수는 1이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 마이너스 8이니까 반땡 한 거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계산 자체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기본 계산이니까. 됐냐? 됐지? 그런데 실은 이제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걸 점점 안 해. 왜냐면 얘보다 편하고 좋은 스킬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나중에 미분 배우면 더 안 하고. 그러나 할 줄 알아야 되는 계산이고, 그냥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축은 우리가 이제 빨리 좀 찾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차함수 축 같은 거 찾을 때 이제 좀 방학 때 뭐 이렇게도 알려주고 저렇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알려줬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한 가지로라도 좀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축이라는 건,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즉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근이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잠깐만 생각했을 때. 되냐? 그치? 그럼 축이라는 건 결국 여기야, 가운데잖아.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이 축이야, 쉽게 말하면. 맞아? 따라서 축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지금 자네들이 2차 방정식을 하면서 그래도 두근의 합은 익숙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축을 구하는 걸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 방법 말고 축을 뭐 공식으로든 뭐 반땡 제곱으로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축을 이미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상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직도 오락가락 하시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통일하도록 하겠어. 두근의 합을 구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됐냐? 두근의 합을 딱 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반으로 나누면 축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어요. 됐지? 막 이 참수가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어져 있어도 축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축 구해보자. 두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k. 됐냐? 그 상태로 밑에 2분의 1 한 번만 더 곱해주면 이게 축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구할 거다. 됐냐? 두근의 합의 정 가운데잖아. 됐냐? 그리고 실제로 축 구하는 공식이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책에도 나와 있을 건데, 얘가 실은 그래, 이게 근거하게 수에 가는 게 2분의 1 곱한 거야. 됐지? 그래서 축은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실은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부터 시작이고, 여기는 이제 가볍게 딱 2차 함수 연습하는 부분, 2차 함수 간단하게 연습하는 부분 빠르게 가봅시다. 자,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꼭지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꼭지점이라는 거는 너네들이 축을 찾으면 축이 실은 꼭지점의 X좌표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쓴다니까. 근데 당연히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완전 제곱식 계산할 줄 몰라도 돼가 아니야. 당연히 할 줄 아는데 잘 안 쓰는 것 뿐이야. 축 구해봐. 두근의 합 2K. 다시 반으로 나누면
축은 K. 그럼 그건 꼭지점의 X좌표. 그럼 Y좌표는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K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제곱 다 사라지네. 빠바바방. 4K 플러스 5가 꼭지점의 Y좌표구나. 그럼 이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네. 됐나? X좌표에 K, Y좌표에 4K 플러스 5 집어넣어 주시면 뭐 가볍게 문제 K 값 나오고 끝. 됐냐? 됐지? 다음. 얘도 이 자식의 꼭지점이 1, 4분면에 있다. 일단 꼭지점 말했으니까 축부터 구해보자. 자, 이번엔 축이 뭐야? 두근의 합 2m. 한 번 더 나누면 m. 꼭지점 X좌표가 m. Y좌표는 집어넣어라.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m제곱 또 지워지네. 됐다. 얘가 어디 있다? 1, 4분면에 있다. 1, 4분면 무슨 힌트 준 거야? X좌표와 Y좌표가 플러스라는 힌트를 준 거네? 그럼 따라서 m도 0보다 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 요것만 다시 잘 정리해주면 m이 2보다 작다. 합해야, 그러니까 겹쳐야 되지. 동시 성립이지. 됐지요? 자, 그대로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는데 두근의 합을 6이라고 줬네? 관계식은 모르지만 축은 아는 거지.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의 정가운데 나누기 2. 됐냐? 두근의 합을 줬잖아. 친절하게.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축 찾아서 쓰면 되지. 됐냐? 자, 그 다음 꼭지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축이 3이야. 꼭지점의 Y좌표를 몰라. 맞지? 그런데 이 꼭지점이 요 위에 있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Y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저 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까지 나왔다. 됐냐? 됐지? 자, 그럼 2차 함수. 이게 2차 방정식이란 얘기는 fx는 2차 함수란 소리지. 따라서 fx 최고차함계수 1 줬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1 곱하기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관계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문제없지? 됐냐? 따라서 f1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됐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요? 야, 이게 지금 X축과의 교점 두근 준 거 아니야? 됐지? 이러면 또 축이 나오네. 그림으로도 나오네.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됐냐? 두근의 합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냐? 꼭지점이 또 직선 여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의 X좌표만 알고 Y좌표는 모르는데 얘가 이 위에 있다라는 힌트를 위와 동일하게 준 거네. 따라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Y의 K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올 것이고. 됐냐? 몇이야? 마이너스 9.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9. 그럼 fx식 찾을 수 있지? 됐냐? 찾을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이번에는 좀 뭐가 없지? 위에랑 다르게 뭐가 없냐? 최고차함 계수가 안 나와 있어. 항상 최고차함 계수 신경 써라. 따라서 지금의 문제에서 최고차함 계수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미지수로 놔야 되고, 그 다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9니까 2차 함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힌트를 써야 되는데 뭘 쓸까? 이런 거 쓰면 되지. 1 넣으면 0이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다. 이런 거 쓰면 되겠네. 됐냐? 그럼 편한 거는 1 넣으면 0 합시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4분의 9A. 플러스 9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냐? 이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네. 따라서 2차 함수 완성. 그 다음 구하라는 건 F-1을 구하시오 그랬으니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냐? 됐지? 니네 방학 때 공수2 잠깐 했잖아. 그럼 더더욱 이 문제는 괜찮겠네? 아닌가? 싹 까먹었나? 직선 때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뭔가를 찾아. 항등식의 원리처럼 요 m이라는 문자를 묶어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함수지만 지금은 m의 힌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m으로 한번 정리해서 묶어보라 그랬어. 항등식 할 때 하는 짓이잖아. 맞아? 항등식 원리가 들어간 거기도 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니들이 여기 m에다 1을 넣던 2를 넣던 18을 넣던 1818을 넣던 27을 넣던 마이너스 5를 넣던 항상 일정한 점이 있다는 소리야. 맞아? 그러려면 여기가 몇인 순간이야? 그건 0인 순간일 거야. 여기가 0이란 얘기는 x가 몇인 순간이야? 2인 순간이야. 근데 함수란 건 뭘 넣었으면 뭐가 나오지. 자판기라고. 1을 넣었기 때문에 뭐가 같이 나올 거야. 보너스로. 몇이야? 4네. 2 집어넣으면 4네. 그게 바로 요 P라는 얘기긴. 됐지? 됐지? 따라서 지금 점 P가 이거의 꼭지점이다. 자, 따라서 이 함수. 자, 최고차항 계수가 저기 식으로 나와 있어. 저기 맨 앞에 계수 1이지. 따라서 x-2 제곱 플러스 4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m값 구하라 그랬으니 이거 전개 한번 해봐야지. m이 지금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전개 한번 해보자. 플러스 4에 플러스 4니까 8. 이러면 m이 몇이니? m이 마이너스 4인가 보네요. 됐지? 됐지? 자, 다음. 이런 좌표 평면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돼. 지금 그림에서 막 뭐가 나와 있는데 이런 좌표 평면 그림을 보실 때는 다음 두 가지만 명확하게 잘 시선 딱 구분하면서 그림을 보면 힌트가 그나마 좀 잘 보일 거거든. 길이랑 좌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뭔 소리냐? 자, 일단 이런 거 니들이 써봐라. 이거 니들이 만약에 그림 그려라. 그러면 x가 2잖아. 그러니까 쭉 여기다 이거 2잖아. 딱 그어놓고 여기다 2라고 쓸 거야. 그 다음 여기 C 여기에다가 3 쓸 거고 0,3이니까 그지?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다 뭐 이런 힌트들이 있는 거란 말이지. 맞아? 야, 여기 쓴 2는 길이야 좌표야. 이런 거 구분을 잘하라고. 여기에 쓴 2가 무슨 의미로 쓴 거야? 길이야? 요 라인에 x 좌표를 쓴 거지. 여기 쓴 3은 뭘 쓴 거야? y 좌표를 쓴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잘 해석을 하시란 얘기야. 자,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는 넓이를 9라고 줬네? 야,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9래. 근데 지금 이 노란 삼각형이 여기 길이를 알고 있지, 3인 거. 지금 쓴 3은 길이의 의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쓴 거지, 그치? 너 스스로 문제 풀 때도 이런 걸 네가 기준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그럼 지금 요 삼각형의 높이가 3인 걸 알고 넓이가 9인 걸 알아. 그럼 밑변은 몇이야? 헷갈리면 식을 써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9라고 줬기 때문에 밑변은 그럼 몇이어야 되냐? 6이구나. 됐냐? 밑변이 6이라는 게 어디야? 여기. 다시 말해 여기 길이가 6. 내가 쓴 지금 저 6이라는 거는 길이야. 됐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의 이런 숫자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림을 잘 쳐다보면 잠깐만 여기랑 여기에 좌표가 나오는구나 하고 좌표가 딱딱 구해지고 끝. 좌표 몇이야? 여기 몇이야? 여기에 쓰여있는 요 2의 뜻을 여기에 좌표고요. 이건 6이지. 길이지. 그럼 여기 절반의 길이는 몇이야? 3. 여기 길이도 몇이야? 3. 됐냐? 그럼 여기는 좌표는 2인데 길이가 3이면 여기에 좌표는 5겠네. 됐냐? 2에서 3칸 오른쪽. 맞아?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너가 힌트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도 네가 그림을 그려서 네 스스로 문제 숫자 쓸 때도 네가 써놓은 숫자의 의미를 네가 알고 있어야지. 그럼 여기 A 좌표도 알겠네? 몇이야? 여기에 좌표는 2인데 3만큼의 길이로 뒤로 가니까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네. 됐나? 따라서 지금 저기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보면 지금 이 자식의
축의 좌표는 2며 여기 5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는 거네.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교점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fx를 요 버전으로 세팅할 수 있지. 최고차항 계수는 없다. 미지수 놔줘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5 넣으면 0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지금은 2차 함수를 요 버전으로 찾을 수 있겠네. 됐나? 됐지? A를 구하기 위한 힌트는 뭘 써야 돼? C좌표를 쓰면 되겠네. 0,3 지난 다음에 이거 여기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얘가 3이다. 따라서 a 값이 더럽지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나오네요. 됐냐? 됐지? 따라서 fx식 완성. 그럼 이제 밑에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5, 아이고, 아이씨. fx는 마이너스 5분의 3에, 마이너스 5분의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라고 설정이 되고, 구하라는 건 f10, 10을 집어넣으라니까,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11 곱하기, 5네. 아, 딱딱 지워지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3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는 길이랑 좌표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건 또 저 중학교 때 몇 번 해본 적 있는 이게 도형 막 잘라서 옮기고 하는 그런 거지, 그치?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너희들 책에는 잘 보일 거야 아마. 얘가 지금 색칠된 부분이 여기지. 됐냐? 됐지? 당연히 저렇게 곡면으로 쌓여있는 넓이는 자네들이 적분 배우기 전에는 구할 수가 없어. 따라서 잘 잘라가지고 붙여서 어떻게든 다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 할 때 그래도 이런 식들을 아예 무시하지는 마라. 지금 관계식이 두 개가 보이거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그 다음 아래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2. 됐냐? 자, 잽싸게 꼭지점, 축, x좌표 그딴 거 한번 찾아보자. 축 몇이야? 축 몇이야 할 때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두근의 합을 구하시고 다시 나누기 2지. 얘는 축이 4네. 그럼 꼭지점 좌표도 1,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4. 여기까지 한 5초 안에 나와야지. 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 여기 꼭지점, 여기 A와 B가 1,4가 A일 거고 4,4가 B겠네. 여기 간격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냐? X좌표를 본 거지, 지금. 됐어? 여기가 1, 여기가 4. 그럼 그 사이의 간격은 3. 됐나?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굴곡이라고 하지. 굴곡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제 둘 관계가 그냥 한 놈이 옆으로 이렇게 간 관계 맞지? 그렇단 얘기는 얘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르면 되는 거야? 으아. 여기 요 노란 부분, 요 노란 부분을 옆으로 3칸 밀면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들어오겠구나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최종적으로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네. 됐지? 밑변은 이미 3. 높이 몇? 4! 실수하나 4. 따라서 넓이는 12. 자, 그 다음 요 밑에 괄호 2번도 봅시다. 여기도 지금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둘의 관계식은 여기에 이쁘게 정리 다 돼서 나와 있어. 자, 무슨 관계야? 그냥 뒤에 더하기 3이 있다 없다 정도네. 맞냐? 그러니까 지금 둘의 그래프는 위로 3칸 올라간 요런 간격으로 둘이 있는 거네. 맞아? 됐냐? 그치? 그럼 자네들도 잘 또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자, 이거 그림 좀 땡겨 볼게.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일까 하고 어느 정도 딱 상상할 수 있지 않아? 세 칸 관계래. 그러니까 여기 A에서 위로 세 칸 올라가면 D라는 거잖아.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3이겠지. 됐냐? 마찬가지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위로 세 칸 올라가니까 여기 C. 약간 그림이 삐뚤네. 여기가 3이겠네. 됐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점도 위로 세 칸 올라가면 일로 갈 거고. 맞아? 그런 식으로 지금 얘는 어떻게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보면 요 넓이가 요 넓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됐냐? 요 빨간색을 그대로 세 칸 밀면 딱 여기라는 거 아니야. 맞아? 모든 점들의 관계가. 그지? 따라서 지금 구해야 된 넓이는 우리가 요거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이지. 밑변의 길이는 3인 거 진즉에 알고 있고 요 간격이 높이일 거야. 요 간격 몇이야? 간격 몇이야? 저기다 나와 있어. 책을 보든가. 간격사 나와 있지. 자, 보시면 여기가 X좌표들이 D도 1, 저짝에 A도 1, 여기가 X좌표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X좌표가 4라고 저기 나와 있어, 문제. 따라서 여기 간격은 3이겠네. 따라서 밑변 3, 높이도 3, 넓이는 9. 됐지? 됐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몇 번 해본 그 부호 결정하기. 맞아? 2차 함수 버전. A랑 C는 당연히 나오지. A는 음수겠네. 됐냐? 아, 밑에다 쓸게. A의 부호는 마이너스겠네. 그림 개형을 보면 아는 거지. B가 이제 뭐가 방법이 있고 C는 부호 뭐야? C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씩 생긴 건 좀 보고 해. 그래서 갑자기 문제에서 저거 막 괜히 막 B, A, C 막 순서 바꿔놓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봐. C라는 건 X에 0을 넣었을 때의 값이지. X가 0일 때 Y가 C지. 요 상수항의 역할이. 즉 Y절편. X가 0인 부분, 즉 얘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래서 A와 C는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고 B는 뭘로 구한다 그랬어? 축으로 구한다 그랬어. B는 여기 축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자, 축 찾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번 더 나누기 2. 됐지? 이거의 부호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림상 축이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의 최종적인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런데 현재 A의 부호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현재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현재 이미 플러스네? 그럼 마지막 B는 뭐여야 해? 플러스여야 되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찾는 게 B의 부호지.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4번이나 5번 같은 모양이 나오면 내가 생각하라 그랬어. 뭔가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그랬지. 즉, 저 잠깐만 fx라고 놓자. 보고 생각해서 숫자를 먼저 뭘 넣어야 나오는 식이지 하고 생각해내야 돼. 예를 들어 4번. 4번은 지금 여기에서 x에다 몇을 넣어야 되냐? 4번씩 만들려면 여기서 x에다 몇을 넣어야 돼? 0을 왜 넣어? 0을 넣으면 c잖아.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2b로 된 걸로 봐서 지금 마이너스 2를 x에다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 식이 딱 나오지. 그럼 4번은 결국 이놈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고 f-2라는 뜻은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2니까 야 뭐야 여기네. 그럼 여기 x축 위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아니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지상이지 지상. 얘는 뭐 부호고 자시고 그냥 0이네. 됐냐? 됐냐? 자, 그럼 5번은 뭐야? 그러니까 5번은 일단 그거부터 수상하게 여겨야 돼. 왜냐면 지금 현재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fx에 니들이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5를 넣던 6을 넣던 여기는 계속 그냥 c거든. 근데 저건 4c지. 맞아? 모양을 숨겨놓은 거야. 너희들이 발견해야 되겠네. 따라서 얘는 일단 자네들이 먼저 할 거는 여기를 C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4를 강제로 밖으로 뽑아내십시오. 그럼 남은 부분들은 잘 묶어서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슬쩍 검사네 혹시 틀렸나?
다시 집어넣어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데, 맞아? 문제 없지? 그럼 그 다음 생각해라. 이게 과연 여기에다 뭘 넣은 거지? 하고 또 생각하면 되지. 뭐 넣은 거야? 2분의 1로 해야지. x에다가 2분, 즉 f의 2분의 1을 계산하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되니까 이게 지금 f2분의 1이네. 따라서 지금 문제 5번에서 물어본 a 더하기 2b 더하기 4c라는 값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 곱하기 f2분의 1을 구하라는 것과 같고 구하라는 것도 아니야. 부호 정하라야. 그러니까 실은 4는 신경 안 써도 되지. 부호 정할 거면 그냥 얘만 보면 되죠? 4는 양수잖아. 됐냐? f2분의 1의 부호를 찾아 나서기 위해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x가 2분의 1인 라인 좀 찾아보자.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면 대충 여기 어디 있지 않겠어? 됐냐? 뭐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인 x좌표가 있겠지?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함수값은 몇이야? 위에 있어. 플러스겠네? 맞냐? 따라서 얘는 부호가 0보다 크겠네. 됐냐? 2분의 1이 어딨든 딱히 중요하지 않지. 됐어.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보면 x절편이 2개나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먹으면 fx도 어느 정도 형태를 찾을 수 있다. 그지? 요걸 fx라고 이름을 그냥 붙이고 시작합시다.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먹으면 fx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찾아도 최고 참계수는 a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 됐냐? 그런데 이제 기억에서 물어본 건 저거 a와 b의 부호 물어본 거지. a, b 곱해서 0보다 크냐. 따라서 부호도 어차피 결정해줘야 되겠네. 자, a는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서 이렇게 그려진 거겠지. a의 부호는 0보다 작고 그 다음 b는 잠시 후에 찾도록 하고 c의 부호는 뭐야? y절편. 양수지. 자, 그 다음 b의 부호는 뭐야? b는 이제 축을 결정해야 되지. 축이 여기입니다. 축의 관계식 좀 써줍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이게 여기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양수지. 얘는 양수가 되어야 하네. 근데 a가 현재 음수다. 여기도 음수 붙어 있어서 현재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라 b는 플러스여야 되겠네. 그래서 a와 b를 곱하게 되면 크대. 틀렸네.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지요. 그 다음 니은은 저건 뭐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에다 몇 넣으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f1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라 볼 수 있겠네? f1 찾으러 가자. f1의 뜻이 뭐야? x좌표가 1일 때의 y값이란 뜻이지. x좌표가 1. 실은 1이 여기 정중앙이기도 하거든? 어쨌든 여기 있겠네. 여기가 x값이 1이겠네. 그럼 f1의 뜻은 이 점의 y좌표를 물어보는 거고 양수 맞네. 됐지? 즉 니은은 정답. 됐냐? 됐지? 함수값은 y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려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콤마 c를 지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건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봐봐라. 이게 그래서 함수는 축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까도 은연중에 나왔지만 요 2차 함수는 축이 1인 거 나올 수 있지. 먼저 마이너스 1과 3의 정중앙이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축이 1이야. 요 한 가운데가 x값이 1인 라인이야. 됐냐? 물어본 건 2를 집어넣으면 c냐 물어봤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림 보고 풀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됐어? 그럼 c를 찾으러 가보자. c가 이제 실은 여기가 c가 y절편인 거 알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y값이 c야. c층. 맞냐? 여기는 x좌표는 몇이야? 당연히 0이야. 맞냐? 얘들 밑에다 쓸게. 여기는 x값이 0이고. 그럼 이 참수의 특징에 따라 간격 일정한 거 기억하지? 마침 물어본 건 x좌표 2를 물어봤거든. 야, 여기가 축이 1인데 여기가 0이야. 그럼
2는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이쪽이 x는 이 라인이 되겠네? 됐냐? 됐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 높이 같은 층 맞지? 여기가 몇 층이라고? C층이랬어. 그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도 몇 콤마 몇이라 쓸 수 있는 거야? 2 콤마 C라고 쓸 수 있군. 됐냐? 따라서 여기 2 콤마 C 지나는 거 맞네. 그냥 그림으로 이차함수 대칭성 갖다 풀어야 되는 문제네. 됐냐? 됐지? 다음. 뒷장을 보면은 절대값 붙은 그래프 있었지. 이거 방학 때는 한번 길게 설명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복구하는 정도로만 빠르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는 책이랑 좀 다르게 번호를 매겼을 거야. 내가 이제 절대값 붙은 그래프 유형할 때 1번으로 쓴 게 x에만 붙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y에만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x랑 y랑 다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가 실은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지 하여간.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 네 가지. 그 외에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 정의대로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거고. 됐나? 그래서 자 기억 좀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어떻게 그릴까? 저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fx 그래프를 그냥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결국은 외우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워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플러스로 바뀔 거야. 맞아? 따라서 x가 음수인 부분이 y축 기준으로 왼쪽이지. 맞아?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저 1번 같은 경우는. 맞아? 안 그려진다기보다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음수인 데를 지우지. 두 번째. 그래서 요 남은 부분을 약간 자네들 그 데칼코마니 하듯이 좌우로 대칭해서 그렸던 기억이 있을 거야. 있냐? 됐냐? 그래서 저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고요. 됐냐? 일단 지금은 기억 떠올리는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방학 때처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또 다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 시험 기간 동안은 시험 못 끝내. 여기 171페이지 설명했던 거에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때도 뭐 그냥 예시를 좀 더 보여줬지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y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거 그리는 방법이 뭐였는지만 딱 지금은 그냥 딱 기억만 떠올리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얘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다. 자, 이번엔 y의 절대값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번엔 y의 음수를 집어넣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넣자마자 부호가 바뀌잖아. 너네들은 그럼 좌표 평면에서 y가 음수인 부분이 어디야? x축 기준 아래쪽이 y가 음수인 부분이지. 따라서 거기를 지워야 되겠죠. 여기를 지워버리고. 됐나? 대신 y는 세로축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인 값을 여기 2인 거랑 똑같을 거고 즉 위아래가 대칭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라 그랬어. 따라서 얘는 남은 부분이 이렇게 좀 희한하게 그려지지. 위아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2번. 됐냐? 3번은 1번과 2번에서 했던 작업을 동시에 하시면 되거든. 1번과 2번에서 했던 걸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 돼. 자, 즉 만약에 이번엔 3번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의 절대값 붙어있지. 아까 1번 행동해. 여기 지우고 좌우 대칭. 이게 아까 1번 행동이었지. 맞아? 됐고. 근데 이번엔 y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2번 행동합시다. 2번 행동이 뭐야? y가 음수인 아래 지운 다음에 위아래 대칭하는 거지. 이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됐냐? 됐지? 그 다음 4번은 좀 기억하지 않냐? 4번이 이제 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쉬울 텐데 4번은 이제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안에서 정상적인 함수와 동일하게 계산은 다 되는데 마지막에만 부호가 딱 바뀌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긋고 있는 여기 찍고 있는 여기 위에 점들은 계산 결과가 다 양수니 음수니?
양수.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절대값 씌워도 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가 변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의 계산 결과가 음수라 걔네들이 부호가 다 바뀔 거야. 즉 여기 있는 점은 1로 올라갈 거고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는 1로 이런 원리로 여기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여기를 이렇게 끼익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그렸던 게 4번. 됐냐? 요 밑에 있는 음수인 계산 결과가 음수인 점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절대값이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접혀 올라간다. 이게 4번. 됐냐? 그래서 내가 중요도도 써올 텐데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얘고 이거 솔직히 거의 잘 안 나오고 얘 가끔씩 튀어나오고 이렇게 중요도도 적어줬었다. 특히 이 4번은 그래서 이차함수에다가 저 4번 규칙을 적용시키면 이차함수에다가 4번 규칙을 적용시키면 만약 이렇게 생긴 fx 그래프인데 아까처럼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버렸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 있었지. 맞지? 됐지? 요 정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지? 됐지?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수학에서 가장 방학 때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수학이라는 건 말이지 두 가지로 되어 있단다. 그러면서 어려운 말은 안 쓸게 쉬운 말로 수학은 결국 식이냐 그래프냐 그림이냐 이 싸움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식을 세워서 막 푸는 문제가 있고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로 뭘 푸는 문제가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지? 얘네들은 같은 보완하는 관계 서로 뭔 소리냐? 식을 보면 그림이 보여야 되고 그림을 보면 식이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최근에 한 걸로 이런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게 식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래프도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려져야 돼. 맞아? 그지? 머릿속에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구나 까지 잘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식과 그림은 서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렸다가 식으로 바꿨다가 그렸다가 식으로 바꿨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한 원리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 잠깐 딴 생각하는 순간 놓칠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방학 때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여기에다가 2차 방정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풀어봐. 그러면 뭐 푸는 사람 없지. 그럼 딱 풀면 이렇게 해가지고 x가 -1 또는 x가 4 라고 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받고 중학교 때는 참 쉬웠어 수학이. 그지? 하여간 요게 소위 이제 식으로 내가 2차 방정식을 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갑자기 야 이거 그려봐 그러면 네 하고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어? 냅다 방정식을 그려라 라는 얘기는 일단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얘기고 즉 얘를 다르게 한번 연립방정식으로 분리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나중 가면 이제 양변에 y는 붙여서 찢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 연립방정식 풀어라. 야 이거 풀어봐. 그럼 너네들 어떻게 풀 거야? y가 0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풀던가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게 가간법 아니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y가 소거되지? 그럼 저렇게 나오잖아? 즉,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요 연립방정식 세트는 결국 얘랑 같은 식 맞지? 그럼 해도 동일하게 나와야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져. 즉, 요 노란색 밑줄 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 일부러 되는 걸로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따라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딱 그려주고 -1과 4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냐? 자, 근데 여기서 얘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너네들 등식 쓸 때 0 좀 니네 맘대로 생략 좀 하지 마라. 0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자꾸 니네 맘대로 0을 생략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이 y는 0이 누구야? x축 말하는 거지.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야. 지상 0층. 됐냐? 땅바닥. 즉, 얘 관계식이 y는 0이기 때문에 얘도 아주 중요해.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해석은 어떻게 돼?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의미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냐?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내가 생각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두 연립방정식을 연립한다라는 행위는 이게 실은 그래프에선 뭐랑 똑같냐 하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이건 또 약간 그때그때 달라. 지금이야 연립을 y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푸니까 그런 관계식이 x로만 남으니까 x값 구하는 식이 되는 건데 뭐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x를 소거하고 y로 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그럼 그건 아마 교점의 y좌표 구하는 식일 거야. 됐지? 지금은 보통은 당연히 함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알맞지. 됐나? 따라서 연립하는 행위는 뭐랑 똑같다?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다 라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연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다른 식으로 좀 또 바꿔보도록 할게. 자, 그럼 요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지. 2차 방정식. 저 2차 방정식을 내가 이번엔 이렇게 바꿔보겠어. 자, 확인해봐. 요 2차 방정식이랑 저 2차 방정식이랑 같은 식 맞지? 그럼 당연히 얘의 해도 저렇게 나와야겠지? 근데 얘를 내가 이걸 그려야지 하고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가 달라질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됐냐? 자, 얘는 뭐 굳이 구하진 않을 건데 얘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건 왜? 그냥 잠깐만 따져보면 얘가 방정식인 경우에 판별식 써보면 0보다 크거든.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 됐어? 그러니까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이긴 할 거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얘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기겠지. 됐냐? 그런데 실은 여기 x축 여기랑 여기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얘랑 같이 그어야 되는 애가 얘거든. y는 2는 그럼 여기가 0층이면 2층에 그려지는 일자직선이잖아. 그러니까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것이고 여기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교점 보이지? 그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4일 거다라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지. 즉 지금 여기에서 x축 여기랑 여기는 몰라. 하고 싶으면 얘랑 다시 해야지. 됐어? 같은 방정식이지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맞냐? 즉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계속 얼마든지 식을 바꿀 수가 있어. 자, 하나 더 바꿔볼게. 자, 이번엔 요렇게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x 더하기 2라고 바꿔봅시다. 일단 확인해봐. 나 계속 저거 갖다 놀고 있다. 똑같은 식 맞지? 그럼 얘도 어쨌든 그림 그리고 거시기 하면 교점의 x좌표가 저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얘 그림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리겠다는 얘기지.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얘도 지금 슬쩍 눈으로 확인해보면 판별식 살짝 확인해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은 두 개일 거야. 근데 딱히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참고사항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 요 직선은 이번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라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쳐. 됐냐? 지금 얘가 여기일지 밑에 있지 그건 몰라. 별로 안 중요해.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건. 그래서 대충 그렸어. 지금 중요한 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됐냐? 얘 기울기가 1이잖아. 이렇게 그려줘야지. 됐지? 됐냐?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아니 답이 똑같이 나와야지. 저기 지금 똑같은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여기선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파란색 여기 써가지고 안 맞나? 그냥 확정으로 아는 거야. 무조건 두 개 만나는 애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얘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단지 직선 기울기만 지켜서 그렸을 뿐. 실은 x축은 뭐 여기 있을지 몰라. 그냥 지워버릴게. x축은 딱히 별로 안 중요해 지금은. 얘네 둘을 그릴 거니까. 됐냐? 따라서 그림은 이렇게 바뀔 거야. 됐어?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이런 애들. 맞아? 그치? 이런 식으로 식을 잘 조작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가 있어. 됐냐? 됐지?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내가 잠깐 하려다 말았는데 이제 하려고 이 연립한다라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연립을 대입법을 썼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y가 0이다. 그럼 0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아니면 얘가 y는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식을 바꾼 거야. 맞아? 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1로 올라갈 때를 봐. y가 이거니까 요거를 y 요 자리에 넣어야지. 그래서 대입법 쓴 거기도 해.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냐? 근데 연립하는 방법은 저렇게 대입법을 쓰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가간법을 쓰기도 하지. 맞아? 즉 연립하는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 빼는 방법도 있어. 물론 이게 연립은 당연히 니네들이 알다시피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그냥 간단하게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아무거나 하나 대충 써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된 연립방정식이면 이건 만약에 가간법 하려면 빼냐 더하냐? 더하는 게 좋지. 그치? 그러니까 가간법은 원래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어. 그런데 함수는 항상 좌변이 그냥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가간법 연립을 하면 빼기 계산이 되겠지. 따라서 이 연립하는 행위는 실은 이렇게 봐도 돼. 연립한다. 함수에서는 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함수에서는. 됐지? 따라서 실은 같은 말이지만 얘랑 교점 구하는 식을 두 식을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이렇게 뺄셈 형태로 식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쪽은 당연히 y에서 y를 뺐으니 0 이렇게 되겠고. 됐냐? 그래서 얘 계산하면 저거잖아. 됐냐? 구조적으로 잘 이해했나? 확인해 보도록 하지.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쓰일 거야. 이름만 바꿔야지. 자, 문제에서 딴 건 없고, 자, fx.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함계수는 내가 2로 한번 줘볼게. 그 다음, y는 gx. 이거는 이제 직선 1차라고 세팅해 볼게. 그리고 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만 해. 딴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떤 문제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냐? 됐지? 자, 지금 설명한 걸 잘 이해했다면 딱 보고 잠깐 턱 좀 긁다가 오케이 하면서 딱씩 세워지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아. 확인. 아우 좁아. 되냐? 이게 이제 돼야 돼. 뭐 똑같은 거 F랑 G라고 바꿔쓰기만 했고 하는지 똑같은데? 자, 한번 이 그래프를 이 원리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노란색과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라고 말하고 있네. 그럼 교점을 구하는 행위는 둘이 연립하는 행위지? 둘이 연립하는 행위는 일단은 지금 빼는 걸로 볼 수가 있지.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서 빼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지금 쓴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과 함수 구분하라 그랬지. 됐냐? 그럼 요 놈은 몇 차 방정식이겠냐?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 얘는 2차 방정식이겠네? 그럼 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럼 니네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면 어떻게 생긴 2차 방정식인지 알아? 몰라? 알지? 다음 최고차함계수는 내가 2라고 잡아줬으니까 2 붙여주면 되고. 됐냐?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fx 빼기 gx의 관계식은 이거겠구나 하고 방금 전에 바로 쓴 거야. 얘 관계식이 이거겠구나. 그렇게 방금 전에 내가 아까 여기다 썼던 게 그렇게 나온 거야. 됐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돌아가 보면 내가 지금 딱 예시 든 게 지금 나 이름만 바꿨어. 요거만 fx라고 바꿨어. 나 이거만 바꿨어. 요거만 gx라고 바꿨어. 또 별거 안 했어. 그림 똑같아. 그래서 얘랑 이제 그 연립한 형태만 다르지. 같다라고 연립한 게 아니라 요런 형태로만 썼을 뿐이야. 됐어? 따라서 fx 빼기 gx가 이거 맞잖아. 이거는 여기 좌변이고 여기 좌변은 요거의 좌변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거고. 대신에 근으로 역추적할 땐 내가 최고차함계수는 언제나 미지수.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그래서 그것만 약간 달라져. 됐냐? 됐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끝까지 잘 봐. 끝까지 잘 봐. 그러면 이게, 일단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꾸로 간다고 쳐봐. 자, 요거만 다시 fx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 이제 거꾸로 가볼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fx가 이차함수고 그림 이렇게 생겼고, 직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두근이래. 됐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서 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 넘기는 건 내 맘이지? 그럼 여기서 요 2를 이렇게 슬쩍 2만 넘기면 저 식을 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맞아? 이 상태로 다시 둘로 쪼개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그리게 되면 딱 이 그림으로 바뀌겠지. 뭔가 빼기 x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노란 그래프랑 이 노란 그래프가 완벽하게 접혀 평면에서 위치까지 똑같은 그래프는 아닐 거야. 뭐 약간 이동했거나 바뀌었겠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개형이 중요하지. 얘도 이차함수일 거야. 대신 이제 그 교점 구할 대상이 2로 바뀌어서 2 그어진 거고 그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제 2를 이제 다시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요렇게 바꾸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쪽 여기 그림으로 바뀌는 거고. 됐냐? 그림이 계속 자유롭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너네들. 됐어? 그리고 결국은 다 이거 하나 같다 하고 있는 거고. 맞냐? 그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는 기술 연습을 하는 부분의 시작이 여기 단원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내가 누구랑 연립하는 건지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대충 눈에 2차식 보이니까 대충 판별식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됐냐? 됐냐?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자, 평행한 두 직선이지. 내가 기울기를 동일하게 설정했어니. 문제에서 여기가 x좌표가 1이래. 그 다음 여기가 x좌표가 5래. 문제 푸는 중간에 이런 그림이 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실은 여기가 바로 나오거든. 몇일까? 펜을 들 필요가 없어. 왜 3? 왜 가운데야? 그냥 그래 보여서? 가 아니라 방금 전에 머릿속으로 3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이렇게 3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면 아주 잘 이해한 거고 아니면 이런 것 또한 정확히 알고 대답한 건 아니고 대충 대답한 거야. 그렇게. 자, 이 그림에서 말하는 걸 봅시다. 첫 번째, 얘랑 교점의 x좌표가 5와 1이라는 그림이네. 맞냐? 그럼 가자. 둘이 연립합시다. 빼버릴게. 이거 빼기, 요거는 0. 이거가 지금 요놈의 두 근이 1과 5인 그림이네. 맞냐? 됐지? 자, 그 다음. 얘랑 얘는 요거 잠깐 K라고 놉시다. 얘랑 얘는 교점이 하나야. 저게 이제 중근의 의미겠지. 맞아? 따라서 얘랑 둘이 빼가지고 연립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중근 K를 갖는 방정식이겠네. 됐냐? 그럼 이 두 식을 잘 보면 한 그림에 같이 쓸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평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평행할 때 이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거든. 그럼 얘네 식을 한 그림에 둘이 합쳐서 다시 그려볼 수가 있는 게 mx까지는 놔두고 a만 넘겨. 얘도. mx까지는 그냥 여기에 좌변에 놔두고 b만 넘겨. 이래놓고 두 그림을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둘로 쪼개보면 여기에 그려지는 fx 빼기 mx라는 거는 동일한 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지. 한 그림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바꿀 수가 있어. 문제 풀 때마다 이런 걸 너네들이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럼 여전히 얘는 중근으로 K 나와야 되고 당연히 변하면 안 되지. 여기선 두 근이 1과 5가 나와야 돼. 됐냐? 자, 그려볼까? 그럼 요 그림은 어떻게 바뀌어? 뭐 딱히 저 이차함수 개형이 바뀌진 않겠지? 뭐 위치야 달라질지 몰라도 얘 여전히 이차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흰색으로 밑줄 치자. 얘는 그림이 여전히 이런 식의 개형이 될 거야. 됐냐? 자, A 그냥 어디쯤 그어야 돼? 여기 있겠냐?
얘 반드시 1과 5 만나야 돼. 그럼 이렇게 두 점 만나야지. A가 뭐 대충 여기쯤 있다 쳐. Y는 A라는 그래프. 그 다음 요거 어디 써야 돼? 중근이어야 해. 즉 접해야 해. 확정이야. 여기 써야 되지. 여기 써야 되네. 자, 그리고 그림만 약간 변했을 뿐 다시 말하면 X좌표는 안 변해. 여기 X좌표 몇이야? 여전히 1이어야 해. 여긴 몇이야? 5여야 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차함수 성질에 의해 3인 거지. 그래서 방금 3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3 대답한 거면 잘한 거고. 너무 먼 미래인가? 근데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쓰면서 알아보셔야 되고. 됐냐? 됐지? 그래서 저기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함수를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꿔가면서 문제풀이에 가장 적합한 방향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배우는 초반 부분이 여기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 나중에 미적분을 가시면 이런 행위들을 3차 함수와 4차 함수랑 같이 섞어가지고 자유롭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 배우기 전인 겨우 직선과 2차 함수 2개밖에 모르는 이 상태일 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문제 푸실 때도 대충 풀지 말고 정확하게 잘 생각하면서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며 누구랑 누구를 내가 연립해서 어떤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지 잘 따져가면서 풀어야 된다 그런다. 얘랑 X축과의 교점인데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점의 X좌표 말한 거는 그러니까 매번 쓰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써보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간 쓰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연립을 하겠지.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2랑 3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방정식까지 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제대로 연습 안 한 애들이 이미 방학 때 해봐서 알겠지만 그 2차 부등식, 부방, 그답 요거 할 때 요거 제대로 연습 안 하는 인간들이 꼭 다음 2차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런 그림일 때 판별식 방향 맨날 틀렸잖아. 여기 크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이거 연습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작아야. 맞아? 그치? 됐지? 지금부터 요게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아마 안 봐도 뻔하거든? 이거 이제 별말 없이 별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이유는 몰라. 그냥 네 눈이 여기만 박혀 있어. 그리고 두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몰라. 그냥 답이 나오거든. 근각에 서양계 쓰는 거다.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분의 B 이러면서 문제 풀면 답이거든. 그러니까 저게 맞는 줄 아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 아니 얘 그냥 혼자 있는 2차식인데 혼자 있는 이 2차식에서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저게 방정식이야? 아니잖아. 근데 머릿속으로 근데 얘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라 얘랑 교점을 물어본 거라 지금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두 식을 연립하여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렇게 근계수가 들어가야지. 그지? 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요 상황에서 그림 떠 있는 거 보고 판별식 방향도 못 잡고 그러는 일이 뒤에 2차 부등식에서 발생하지. 됐냐?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야. X축의, 그럼 또 말 나온 김에 물어볼까? X축의 관계식이 왜 Y는 0인지는 다 알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것도 몰라? 여기 몇 콤마 몇? 1,0이라 치자. X축 위에 있는 점들 아무거나 다 불러봐. 3,0 하나 더. 뭐 여기 아무거나. 여기 뭐 있겠냐? 뭐 마이너스 3,0 이런 거 있겠네? 여기 뭐 마이너스 2,0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어디 가면 5,0도 있을 거고 이 좌표의 특징들이 뭐야? Y좌표가 0! 그래서 X축 이름이 Y는 0. 이걸 헷갈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여태까지 다 외워가면서 푼 거, 외울 건 있지. 외울 게 있고 이해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있어 또. 이렇게 찍 그어서 얘 관계식이 X는 2지. 왜 X는 2예요? 이 대답하는 사람들도 이거 왜 인지 몰라. 응?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처럼 정확한 원리로 X축의 관계식 Y는 0과 저 2차 함수랑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다시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됐냐? 이제 2차 방정식 기술 쓰는 건 이제 다 안 풀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해. 됐니?
자, 2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이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을 말하고 있네. 둘이 연립한 방정식의 x좌표를 말하고 있네. 정확하게 딱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둘이 연립해서 뺍시다. 그럼 이런 방정식이 완성되고, 거리가 루트 5다. 즉 근이 안 잡혀 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잡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야지. 그럼 거리가 루트 5다가 무슨 말이지? 할 때 그림도 계속 생각은 해. 왜? 지금은 이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을 언급했기 때문에 두 교점의 x좌표가 이런 그림으로 잡힐 거고, 따라서 지금 저 거리는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것은 이걸 알려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뒤에 문제 있지? 이게 이제 x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직선이랑도 막 거시기 하잖아. 맞아? 저렇게 되면 저럼 이제 이차 함수랑 직선이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지? 그럼 두 교점은 알파 베타가 여길 거고, 근데 거리는 이 기울어진 거리를 알려주게 되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야 되지. 맞아? 그래서 계속 문제 풀 때도 그림을 계속 상상하면서, 내가 말했잖아. 식과 그림은 상호 보완, 서로 같이 떠올라야 돼. 식이 보이면 그림이 보여야 되고, 그림을 보면 식이 나와야 되고. 맞아? 즉 안 그리더라도 얘랑 얘가 이렇게 된 그림이니까 지금은 이 거리가 그냥 뺀 거리겠구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준 거구나. 아하, 그럼 나는 이거 2차 방정식 때 열심히 연습했지 하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주시고, 얘네 셋을 한데 묶어주는 딱 하나 있는 그 곱셈 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냐? 안 써야지. 이런 그림을 볼 때도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 이 그림 감상문 좀 써봐. 그러면 이 그림은요, 요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 파란색 직선 y는 0이라는 직선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와 1이라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지금 저 그림이 뜻하는 건 얘랑 교점의 x좌표니까 둘이 연립을 하였을 때, 지금은 뺍시다. 빼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라는 그림이군요 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다음은 할 일 알지? 자, 이차 함수 아무것도 안 알려줬네. 근데 꼭지점을 알려줬어. 따라서 일단 식을 찾아야 된다면 찾을 수 있겠지. 여기까진. 그러니까 지금은 ABC를 갖다 쓰지 말고 그냥 1,8인 걸로 식을 그냥 새롭게 잡아버리는 게 더 낫지? 단 최고차항계수는 저 A를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선분의 길이를 줬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그림도 좀 생각해 봅시다. 꼭지점이 1,8이거든. 얘가 대략적인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가 한 요 정도 될 텐데, 일단 그림 개형이 그려지지 않냐? 이거야, 이거야. 최고차항계수 부호를 알겠네. 뭐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 이렇게 됐네. 됐지? 이거 문제에서 말했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X축이랑 안 만나. 자, 실은 잠깐 임시로 그렸지만 Y축은 쓰잘데기 없으니까 괜히 그려놓고, 선생님 Y축인데 얘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 없어.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에 혼동하면서 시간 뺏기지 말고, 지금 포인트는 얘가 이렇게 만난다라는 게 중요하며 여기에 간격이 4라는 힌트를 준 게 중요한 거지. 됐냐? 자, 여기랑 여기 좌표 나오지 않아? 몇이랑 몇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좌표 평면의 그림을 네가 그렸을 때 여기에 써있는 저런 숫자들 1,8에 1, 8, 여기 4라는 게 각각 좌표인지 길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다면 저기 양 끝에 x좌표 나오지. 몇이야? 여기에 1의 의미가 뭐야? 이 점의 x축 위에 x좌표가 1. 이 4의 의미는 뭐야? 이 선분의 길이.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2. 여기 길이는 몇이야? 2. 그럼 여기 좌표는 몇이야? 3. 여기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됐냐?
여기 X좌표가 1인데 거기서 두 칸 옆으로 덧셈 알려줘야 돼. 자, 1에서 두 칸 가면 몇이야? 이거 뭐 이래야 돼? 아니잖아. 여기 X좌표가 3이겠구나. 순서상으로 쓰면 3,0. 근데 지금은 뭐 그냥 3이라고 쓸게. 됐지? 됐냐? 그래서 저 A를 구할 추가 힌트를 찾는 거지. 아무거나 하나 쓰세요. 얘로 하자. 3,0 써야 되겠네. 3,0인 거지, 이 좌표는. 맞아? 우리가 간단하게 쓸 땐 3이라고 쓰지만 이 3이 3,0인지 0,3인지도 구분도 못하면 안 돼. 그럼 지금 이거는 3,0을 여기에서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 아, A 값이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완성. 됐나? 그럼 A, B, C 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저 A, B, C에 A만 데리고 오고 B랑 C는 쌩깐 상태잖아. 이제는 구하라는 게 A, B, C니까 쌩까면 안 되지. 이 식을 완성시켜 놓고 전개해 주시면 이제 A, B, C에 나오겠네. A는 뭐 진작에 나왔고. 그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찾아주시면 A가 마이너스 2, B가 4, C가 6 나오겠네. 저걸 1,8이 나와 있는데 쟤를 갖다 A, B, C를 끝까지 문제에서 풀 때 네가 문제 풀 때 끝까지 데려가면서 시간 낭비하는 인간들도 문제풀이 방향 잡는 연습부터 잘해. 저렇게 뭐하러 해? 마지막에 하면 되지. 1,8이라는 힌트가 있는데 누가 이 참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얘가 이러면서 왜 되냐? 됐지? 간단 명료하게 식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뒷장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그 네모칸 박스 채우는 것도 여기 있네. 단지 이제 해석이 그래프 해석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것만 다를 뿐. 따라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이 그림의 해석. fx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2다라는 그림이니까 다음과 같이 즉 y는 fx라는 저 이차함수 그래프와 y는 0을 연립하였을 때 즉 지금은 빼버립시다. 빼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그림이구나. 정확한 해석. 그럼 그 다음은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다. 그러면서 우리 네모칸 박스 치는 방법으로 빠르게 구하면 되겠네. 이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려잖아. 자, 네모칸 치는 게 뭐였어? 내가 여기서 요 x만 네모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이 마이너스 3과 2는 요 노란 네모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초등학교 때로만 바꾸라 그랬잖아. 기호를. 그럼 이 뜻은 뭐야? 노란 거에다 2x 더하기 3 넣으세요니까 굳이 식을 세우지 않고도 x값을 금방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3. 여기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따라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해라. 둘이 더하랍니다. 됐냐? 즉 그림을 정확한 원리로 방정식으로 딱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는 그냥 계속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문제라고 봐주시면 된다. 됐냐? 따라서 지금까지 숙제 잘 하면서 2차 방정식 연습도 잘 되어 있어야 여기도 잘 따라올 수 있겠지. 밑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님덜이 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X축이 아닌 다른 직선이 등장했으니까 근데 다른 직선이 나오던 이차함수가 나오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없어. 그대로 하면 된다. 얘랑 교점의 X좌표를 언급하고 있네. 교점. 즉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겠네. 따라서 지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관계식은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잘 생각하시고 빼버립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게. 그럼 3 빼기 mx 마이너스 n은 0이지. 됐냐? 됐지? 따라서 이놈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방정식으로 잘 받아쓰기만 하면 오케이. 그럼 다시 근계수 관계 쓰면 끝. 됐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쓰면 끝이네. 됐냐? 자, 여기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힌트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차함수, 요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알려준 거니?
교점을 알려준 거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알려준 게 이걸 알려줬거든. x1과 x2의 합을 줬네. 따라서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합을 줬네. 맞냐? 요 x1과 x2는 한글로 쓰면 뭐야? 교점의 x좌표지. 우리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세울 줄 알잖아. 맞아? 지금 이 문제는 저기 실은 저 y1과 y2는 하등 쓸모가 없어. 딱히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됐냐?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아, 지금 요 힌트는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관련된 힌트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기 y1, y2 거기에 시선을 뺏길 게 아니라 일단 둘이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거기에 먼저 집중해 주셔야지. 됐냐? 위에서 아래를 뺐습니다. 됐지? 이놈의 두 근이 지금 뭐랑 뭔 거야? x1, x2인 상황인 거지. 됐냐?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공식으로 a 플러스 6이고 이것을 저기서 12라고 준 거기 때문에 a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 됐냐? 됐지? 만약 문제에서 이제 뭐 a 좌표를 풀 버전으로 물어봤으면 그럼 그때는 이제 y1 구하러 가야겠지. 됐냐? 됐어? 구하러 가려면 이제 뭐 해줘야 돼? a가 6이니까 여기다 근데 인수분해 안 되네 안 해. 뭐 하여간 그건 이제 어차피 뒤에 있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그림 보고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 맞아? 진짜 교점에 x좌표 나와 있네. 됐냐? 됐지? 자, 해석되는 건 맞지? 이 그림을 보면서 님들은 요 이차함수 그래프와 요 직선에 교점에 x좌표가 나와 있구나. 따라서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고 이 중에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만 알려줬네. 한 근만 알려줬네. 1 더하기 루트 3. 그러면서 바로 이제 켤레근 생각하면 되겠네. 켤레근 써도 되는지는 확인. 유리수. 있어! 유리수 AB. 가능. 나머지 한 근은, 즉, 얘 두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남은 한 근은 이거겠구나. 이러면 다시 2차 방정식 문제. 됐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지? 2차와 2차도 상관없다. 어쨌든 2차 함수와 2차 함수면 빼면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올 거 아니야, 또. 됐어? 1차씩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얘는 아니고. 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연립하는 행위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셔야 됩니다. 다음. 누구랑 누가 만난다라고 했는지 잘 봐. 요 흰둥이랑 요 노랑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 천천히 갑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첫 번째 힌트가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힌트.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와 하얀색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만 나와 있어. 즉 둘이 연립을 해서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이러면 이렇게네. 뭐 알려준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는 말을 한 거지. 됐냐? 그럼 이건 뭐 쓰는 거? 판별식 쓰라는 얘기네. 근도 모르잖아. 맞아? 필요하면 두 근까지 잡아서 근계수까지 쓰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문제에서 먼저 해봐야 될 건 판별식이겠네. 자,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구나. 첫 번째 힌트. 그 다음 요 파란 그래프는 하얀 애랑 안 만난다라고 돼 있구나. 그럼 따라서 니들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이차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저 하얀색 직선식이랑 연립을 했을 때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 잘 해가지고 둘이 빼서 연립을 좀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됐냐? 그럼 판별식 쓰는 거겠네.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구나. 따라서 K가 2보다 작다가 되겠네. 따라서
합하면 마3 크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됐지?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싹 하고 옮긴 뒤에는 실은 뭐 2차 방정식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항상 계속 확인해. 누구랑 누군지. 얘랑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저거 아마 방정식으로 바꾸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의 의미겠지. 됐지? 야, 이제 바로 빼도 되죠? 연립합시다. 야, 저기 최고창에서 부호죠. 이러잖아. 파란 거에서 노란 거 뺄게. 파란식에서 노란색식을 뺄게요. 마이너스 6x. 나는 이제 계산 빨리 하는데 헷갈리시면 천천히 해. 써가지고. 됐지? 자, 그럼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네.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지. 따라서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짝수 판별식 쓰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0이면 실근 한 개. 따라서 2분의 9가 나오고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한 거네. 별거 아니네. 2분의 9 정답. 되냐? 됐지? 그 다음 툭하면 나오는 거 또 항등식 행동이 들어가 있지.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 A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를 잘 봐야지. 무엇이 얘랑 접하는 거가 항상 성립한대. 됐냐? 그럼 이 노란색 박스에 대한 행동 합시다. 누구랑? 얘랑 직선이랑 접한대. 둘이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저 내가 노란색 박스로 쳐놓은 문장이지. 됐냐? 얘네 둘이 접한다 돼 있잖아. 따라서 자 일단 연립부터 합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이러면 2a 플러스 m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나 이거 계산은 그냥 빨리 하고 있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흉내내지 마시고요. 자신 없으면 천천히 써가면서 해. 어쨌든 얘가 지금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근을 갖는다라는 소리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은 판별식이지 뭐 당연히. 오리지널 써야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따라서 이 노란색 박스를 식으로 나타냈고요. 따라서 A에 대한 항등식은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네. 따라서 얘를 A에 대한 항등식 해야 될 행동 합시다. 전개해야지. 야, 4A제곱 지워지네. 4A제곱은 지워지네. 전개합시다. 4A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야? A가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 M이 0인가 보네. 그렇지? A에 대한 항등식 행동 하시면 됩니다. 얘가 0. 그러니까 M이 0이겠지 뭐.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이네요. 됐지? 이런 문제 풀 때도 그냥 선생님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최대한 내가 배운 기술로 해볼 수 있는 걸 찾아 해볼 수 있는 게 있잖아. 뭐 문제에서 분명 뭐라 써있냐. 다음 이참수랑 그 다음 직선이랑 교점의 개수를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 할 거 있잖아. 교점 개수를 구하기 위한 행동 할 수 있지. 맞아? 교점 구하는 행동은 연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내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고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있네. 할 수 있어야 되고. 둘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 교점 개수는 연립을 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아직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냐? 돼야 돼. 맞지? 이걸 가만히 놔둘 거야? 그냥 모르겠습니다 할 거냐고? 할 게 있잖아. 연립해봐야지.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우린 지금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내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실근의 개수 조사는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3-k네. 얘가 뭐 크다 작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다잉. 됐냐? 3-k가 판별식이야. 맞아? 실근의 개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0보다 크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야? 2개. 맞지? 단지 이거 K 정리만 좀 해주자. K3 이렇게 싹 넘겨보면 이거네. 아, K가 이러면 2개. 이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교점 개수에 대한 뭔가를 했으니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한번 교점의 개수라도 조사나 다 해보자 이러면서 조사를 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길이 뭐 열리던가 그래도 안 풀리던가 둘 중 하나겠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빈칸 백지보단 낫지. 실근 개수 조사까지 다 했다. 됐냐? 자, 지금 뭐 했어? 그냥 딱 여기까지 읽고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뒤에 말은 내가 하나도 모르겠지만 교점 개수 조사를 했어. 맞아? 됐지? 됐지? 그럼 질문하려면 실은 이 다음에 질문을 해야 정상인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모를 수 있지. 자, 요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럼 뒤에 문장을 마저 읽어보면 교점 개수에 이름을 붙였네. FK라고.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인데 여기서 교점 개수에 이름을 붙였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교점 개수가 2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교점 개수가 선생님 왜 FK요? 그러지만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FK를 교점의 개수라고 이 아저씨가 정의를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이 아저씨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FK가 0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정의해 준 대로 내가 조사한 결과를 딱 옮겨 쓸 수가 있겠네. 얘네들이 앞에 K 범위가 있는 걸로 봐서 아, 그림 보고 이렇게 되는 그림을 찾으라는 거구나까지 발견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찾으러 가보자. 얘네들이 여기 셋의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3을 기준으로 값이 바뀌는 것까지는 파악이 되지. 3이 경계선인 거. 자, 5번 지워야지. 4번 지워야지. 왜? 얘는 왜 지워? 얘는 저기 2에서 뭐가 막 점 찍혔다 이랬다 이러고 있어. 맞아? 얘도 2에서 뭐가 막 그래프가 바뀌고 있어. 맞아? 얘네가 아니지. 얘네 셋 중 하나일 거야. 찾아. 뭐 아무거나 하나만 딱 시선. 어차피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직접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거의 기본기처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천천히 해본다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맞는 걸 찾는다는 느낌이라도 가져봐. K가 3보다 작으면 FK가 2여야 해. 예를 들어 여기 K가 3. 지금 여기가 K축입니다. 지금 X축 역할을 K가 하고 있어. 3보다 작은 쪽이면 이 짝대기 왼쪽 아니냐? 왼쪽에서 2여야 된대. 얘 아니지. 얘는 오른쪽에 여기 선이 2가 그어져 있네. 맞아? 얘도 얘는 심지어 3 오른쪽은 왼쪽은 1이야. 이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이 지금 3의 왼쪽에서 2라는 함수값이 유지되고 있고 3이 정확히 3일 때는 1이라고 딱 하나 정확히 3일 때는 K 함수값이 1입니다라고 딱 하나 찍혀 있고 3보다 작으면 아마 너네 책엔 여기가 진하게 나와 있겠지? 함수값이 0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저 식을 나타내는 그림이 1번이에요. 됐어?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즉 지금 이거는 정리해보면 뭐야?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자, 저 말은 K에 대한 함수라는 소리잖아. 다시 말하면 K에 대한 함수, 기존에 너네들이 함수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X라는 문자의 역할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K가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약간 이건 이런 식으로 변수가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메인 대상인 변수 X를 바꿔 쓰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거야. 됐어? 즉 지금 이거는 약간 그냥 자네들이 익숙한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은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3이면 1. X가 3보다 크면 0이라는 그래프를 찾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얘가 뭔데요? fx가 y잖아.
너네 얘 그릴 줄 알잖아. y는 2, y는 1, y는 0이라는 직선 세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됐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나간 거야. 교사용 프린트 나간 거야. 마지막 뒷단원.